어느 날 역사 지도를 쭉 훑어보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1019년 귀주대첩 시점의 고려, 송나라, 요나라 지도와 그보다 약 600년 후인 1636년 병자호란 시점의 조선, 명나라, 청나라 지도가 참으로 유사하단 말이지. 하지만 유사한 분위기였음에도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1019년 귀주대첩에서는 고려 현종과 강감찬의 지도력으로 거란의 요나라를 상대로 고려가 대승을 거둔 반면 1636년 병자호란에서는 인조의 거듭된 실책과 무능으로 여진의 청나라를 상대로 조선이 패배했으니까.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황윤 작가님의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남한산성 여행이라는 책의 일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과 병자호란이라는 부제를 가진 책입니다. 작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연인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최근 종영한 KBS 50주년 특별기획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분명 이 책은 쉽고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남한산성 여행은 1019년 귀주대첩 시점의 고려와 1636년 병자호란 시점의 조선을 대비하여 보는 남한산성 역사 여행 에세이로 병자호란의 굴욕적인 패배의 장소인 남한산성에서 고려 거란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현종을 오버랩시키는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패배한 역사와 승리한 역사의 차이를 살펴보고 왜 리더가 중요하며 위기의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해법은 무엇인지를 반추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황윤 작가의 남한산성 여행은 롯데타워 근처 삼전도비에서 시작하여 남한산성의 행군과 남문, 수어장대, 서문으로 이어집니다. 여정을 통해 굴욕의 증거인 삼전도비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문헌을 통해 낱낱이 드러냅니다. 남한산성은 이토록 패색 짙은 유적이지만 이 책은 병자호란보다 600년 전 일어난 고려 현종의 고려 거란 전쟁을 소환함으로써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선사합니다. 어느 날 역사 지도를 쭉 훑어보던 황윤 작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1019년 귀주대첩 시점의 고려, 송나라, 요나라 지도와 그보다 약 600년 후인 1636년 병자호란 시점의 조선, 명나라, 청나라 지도가 참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하나 비교하여 살펴본 저자는 두 시대에 공통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시대 모두 한반도에는 한민족 왕조가, 중국 대륙에는 한인 왕조가 있었으며 북방에는 유목민이 세운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이때 한민족 왕조와 한인 왕조는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채 북방 유목민이 세운 왕조를 견제했고, 이에 대해 유목민이 세운 왕조는 중국 대륙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에 앞서 배후를 안정화하고자 우선 한반도부터 손보고자 했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를 더하는 공통점은 고려 현종과 조선의 인조 둘 다 세자 시절을 거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이렇듯 여러모로 유사한 상황 속에서 고려 현종과 조선 인조 두 임금의 판이하게 달랐던 위기 대처 향방에 주목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귀주대첩의 흔적을 직접 찾아갈 순 없습니다. 이에 작가는 유사한 상황 속에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른 남한산성 여행을 통해 고려 거란 전쟁을 보여주는 일석이조의 참신한 여행을 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조와 현종, 병자호란과 고려 거란 전쟁을 대비하여 소개하는 최초의 역사서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와 함께 남한산성 곳곳을 찾아 그 장소의 역사를 생생히 전함으로써 인조의 실패한 리더십이
과연 어떠한 폐해까지 이르게 했는지 꼬집고 있습니다. 이는 인조 반정으로 왕권을 잡았으나 병자호란의 패배로 조선을 굴욕으로 빠뜨린 리더의 후손들이 감내해야 할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창덕궁 후원에 대보단을 만들어 이미 멸망한 명나라 황제를 위한 제사까지 지냈던 왕들의 모습 속에서 조선에 깃든 소중화의식이 얼마나 견고했으며 또 유명무실한 껍데기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약세였던 고려가 요나라를 상대로 큰 승리를 이끌었던 현종의 예를 통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는 치밀한 전략, 현실에 대한 직시, 신뢰에 기반한 외교 정책 등 유연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리더의 자세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피력합니다. 서로 다른 왕조임에도 비슷한 역사가 되풀이 되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렇게 훌륭한 선례가 있는데도 그걸 배우지 못한 후대의 왕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악의 임금을 꼽을 때 1위를 다투는 인물이 인조인데요. 고려의 현종의 업적에 대해서는 사실 생소했습니다. 작가의 말씀처럼 강감찬도 물론 훌륭한 장수지만 그 장수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한 리더인 현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된 책입니다. 책에서 인용한 고려 후대 정치가인 이재현이 남긴 현종에 대한 평가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종 같은 분은 공자가 말씀하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분이도다. 책을 읽고 저 또한 남한산성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는데요. 책은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던 분이라면 분명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